페이지 16쪽 필수 5번 문제입니다.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리고 x는 양수인 것밖에 다루지 않는다 그랬죠. 유리수로 확장되면서 그렇죠. 다행스럽게. 근데 x 플러스 x 마이너스의 1승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 요거 생략돼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생각보다 생략된 게 많이 나옵니다. 로그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보는 거니? 라고 말하면 x의 2분의 1승의 전체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제곱의 합. 이걸 뭐라고 하죠? 합.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배우잖아요. 곱셈 공식의 변형.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은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나옵니다. 고등수학 상에서. 그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정확하게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 뭐 수능이나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 수학적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뤄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적 창의력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라는 겁니까? 아니야. 수학적 창의력은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걸 조합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게 이과적 사고란 말이죠. 맞아?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사실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의 첫 번째는 요거 있어요. 그 A 이렇게 써줄게요. A 전체의 제곱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AB. 뭐 물론 이렇게 외우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죠. 중학교 때 걸로 기억하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플러스 4AB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와서 배운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제곱 공식 B 세제곱 이거 뭐야?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쓰잖아요. 순서 바꿔서 쓰긴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왜? A 플러스 B로 안 나와서 X, Y로 안 나오죠. 알파, 베타로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A, B로 외워놓고 이거 보면 안 외웠다고 하는 거지. 안 배웠는데요. 그쵸? 이거 배웠잖아.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밖에 안 배웠는데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따라해볼까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시작. 아무도 안 할까요? 다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시작. 불편하네. 그죠? 마음속으로 했겠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죠. 이게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뭐야? 여기 봐봐. A 플러스 B A제곱 플러스 B제곱 기본적으로 AB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었죠. 뭐였어? 합과 제곱의 합을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곱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용도예요. 그러니까 수식의 기본적인 연산의 특징이죠. 3개 중에 2개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 이해돼?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AA 닮은밖에 없었던 이유도 뭐야?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뭐예요? 180도니까 두 각의 크기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그 용도예요. 그 용도. 이게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뭐도 구할 수 있다? 제곱의 합도 구할 수 있다. 이게 용도예요. 3개 중에 2개 하면 그치? 그냥 막 대충 막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럼 이렇게 2개 알고 있으면 뭐도 구할 수 있다. 요거 구할 수 있다. 이게 용도란 말이지. 동의 가능해요? 그리고 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역수. 그래요. 얘는 특별하게 역수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왜일까? 역수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 역수에서 많이 나올 이유. 곱이 얼마라서? 1이라서. 그쵸? 여기서 그러니까 곱이 다 해결되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문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건 얘네들이 뭐라는 거죠? 역수라는 거지. 그쵸? 합이 얼마야? 합은 4지만 곱이 얼마겠니? x의 2분의 1승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얼마예요? 당연히 1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번 구하는 거 너무 쉽죠.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제곱의 합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그치? 이런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니네들이 공식을 쭉 써놓고 대입해야 되잖아 일일이. 그래서 한글로 기억시켜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글로 기억을 하면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렇게 기억하시면 바로 숫자로 계산이 나오죠. 그치? 그렇죠. 4, 4, 16에서 2 빼니까 얼마예요? 14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자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볼 건데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얘도 어떻게 바라볼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합이죠. 맞습니까? 합이 얼마일지 앞에서 구해놨잖아요. 그죠? 1승과 마이너스 1승의 제곱. 그러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 얼마? 1. 맞아요? 자, 14의 제곱 외우고 계십니까? 196인데 빼기 2 그래서 194가 답이에요. 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3번. 자, x의 2분의 3승 뭐 그수루트 그수 기억하시는 거면 너무나도 좋은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x 2분의 1 전체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세제곱의 합이니까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 곱 기억나십니까?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 곱 맞아?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됐어.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 수능이 무조건 나온다 했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그치? 어느 수준이라고 얘기했어? 너 자다가 엄마가 세제곱의 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이 정도로 기억은 해놓으셔야 돼요. 제곱의 합이 뭐니?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그치?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많이 등장하잖아.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지가 다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거 선생님이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가 이제 다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합의 세제곱. 합이 얼만데? 4의 세제곱.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 곱이 얼마예요? 1. 그렇죠? 다 계산이 돼요. 4의 3승 얼마입니까? 64 아십니까? 2의 6승. 마이너스 12 하니까 얼마죠? 52. 이렇게 문제 풀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수법칙과 곱셈 공식의 변형의 연계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활용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어요? 자, 봅시다. 17쪽 필수 6번이죠. 자, 여기 A의 EX, 그쵸? 계속 얘기하지만 지수 2배는 전체를 제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혹은 밑제곱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딱 쳐다봤더니 A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나와있죠. 맞아?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이걸 루트 씌워가지고 AX가 루트 5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 5, 루트 5분의 1, 루트 5, 루트 5분의 1 대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수지수가 자체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EX제곱이라면 그냥 다 위아래다가 똑같이 뭘 곱한다? 위아래다가 똑같이 뭘 곱해주는 걸 선호하냐면 위아래다가 똑같이 곱하기 A의 X제곱을 곱하면 되죠. 맞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A의 X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치? 이해돼? 자,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AX제곱을 곱한다. 어떻게 되니? 그쵸? 여기다 AX제곱 곱하면 뭐가 돼요?
제곱이 되니까 지수를 2배 해줘요. A의 X제곱. 그다음에 얘랑 곱하면 얼마죠? 1 맞니? 그 다음에 여기다 위에 거 곱해주시면 여기도 지수 2배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도 1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얼마라고 알려져 있어요? 5. 그쵸? 따라서 5 더하기 1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6분의 4. 3분의 2가 답이에요. 이렇게 쉽습니다. 이런 문제가.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2번. 요 문제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앞에 거랑 좀 다르죠? a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제곱까지는 똑같은데 위에가 a 3x제곱 a의 마이너스 3x제곱이 나와요. 이때 책에 나온 풀이대로 하면 위아래다 똑같이 ax제곱을 곱해서 얘는 4제곱 만들고 얘는 마이너스 2제곱 만들 건데 지수 법칙이죠. 단순하게 똑같은 거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음수지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위아래다가 똑같이 뭘 곱해주는 게 좋냐라고 하면 가장 큰 a의 3x제곱을 곱하고 시작할 겁니다. 곱하기.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거. 그러면 이제 지수끼리의 합이라고 해석을 해줄게요. 지수끼리의 합이니까 ax제곱에 a 3x 곱하니까 a의 뭐야? 4x제곱이죠. 그럼 이건 2x의 전체 제곱이라고 봐도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뭐가 돼요? a의 2x제곱이 될 거고 여기까지 돼요. 지수끼리 더하니까. 자, 더하면 a의 3x 더하면 6x죠. 지수 3배니까 2x의 3배니까 전체 세제곱으로 바꿔도 되잖아. 이게 지수 법칙이었다. 그 다음에 역수 곱하니까 1이고. 맞니? 자, 그래서 암기하라고 했죠. 5의 제곱 25, 5의 세제곱이 얼마였어요? 125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껌이죠. 5의 제곱 얼마? 20. 더하기 5, 30. 그쵸? 5의 세제곱 얼마? 125. 더하기 1, 126.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6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얼마? 5분의 21. 이렇게 빠르게 답을 구했었어요. 알겠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셔도 무방해요. 그쵸? 책에 나와 있는 풀이도 한번 보시고요. 선생님이 풀어준 풀이, 그쵸? 음수지수를 아예 없애는 형태. 그쵸? 그래서 모든 지수를 짝수로 바꾸는 형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18페이지입니다. 필수 7번 문제인데 실수 XYZ에 대해서 1번 보니까 972 X제곱은 8, 243의 Y제곱은 16. 이때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로그식으로 가면 로그식답게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 로그를 배우지 않은 상태잖아. 그랬을 때 지수가 지금 XY인데 갑자기 빼기로 연결이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X분의 1, Y분의 1 형태잖아. 그쵸? 기본적으로는 지수를 이항하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셔야 되고요. 빼기는 뭐야? 지수끼리 빼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나누기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시작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좋아요. 자, 8은 2의 3승이잖아요. 2의 3승인데 x분의 1이 2항이 되면 첫 번째 2의 x분의 3승이 뭐가 되는겨? 97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다시 너무 빠릅니까?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다시. 보면 잘 봐. 972의 x제곱이고 지수가 2항이 되면 역수가 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건 알아요? 그러면 여기 8이잖아. 그래서 좋아.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8의 x분의 1승이죠. 맞니? x가 2항하면. 그치? 자, 근데 8은 지금 2의 3승이잖아요. 그쵸? 지수법칙 2개 곱해서 하나로 만든다. 맞습니까? 그래서 2의 x분의 3승 이렇게 만들어져요.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러면 이 16이 뭐야? 2의 4승이잖아. 그치? 따라서 두 번째 거 243의 y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빠르게? 16이니까 그쵸? 16이니까 요거 넘겨서 생각하면 얘는 2의 y분의 뭐 제곱? 4제곱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빠르게 계산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수끼리 빼고 싶은데 아들이가 착착 맞춰. 얘 여기서 나왔고요. 얘 여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를 보면 잘 봐요. 두 번째 풀이를 보면 2의 4x분의 3 나누기 2의 y분의 4가
2의 x분의 3승 마이너스 y분의 4승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놈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잖아.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돼요? 근데 2의 x분의 3승이 얼마래? 972. 그치? 972. 972고 2의 y분의 4승이 뭐야? 243. 243이잖아요. 그죠? 243. 맞나? 돼요? 자, 여기다 뭐 곱하면 이거 나올까? 그렇겠죠. 4겠죠. 4는 2의 뭐? 제곱이잖아. 그치? 따라서 끝났죠. 따라서 지수가 얼마면 돼요? 이게 2 이렇게 문제 푸는 문제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쉽진 않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자주 등장해요. 알겠죠?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빈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출. 아시겠습니까? 2번 볼게요. 2번 2x제곱은 4y제곱은 8z제곱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은 얼마일까? 이거는 별 2개. 이건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것도 자주 등장해요. 맞습니까?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자주 나와요? 그러면 어렵게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고 쉽게 나오려면 좀 저렇게 나오는 구조예요. 그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x분의 1을 만들어야 되고 y분의 1도 만들어야 되고 z분의 1을 만들어서 곱하고 나누기 해야 더하기 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지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뭘 만들어줘야 돼? t를 만들어줘야 돼요. t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서야 뭐가 돼요? 2항이 됩니다. x가 2항이 되면 x분의 1로 넘어가니까 t의 x분의 1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고. 그쵸? y분의 1 넘어가니까 t의 y분의 1이 뭐가 돼요?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의 z분의 1이 넘어가야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x분의 1과 y분의 1 더하고 싶어요. 곱하는 거지, 그지? 두 번째로 가면. 그러니까 t의 x분의 1 곱하기 t의 y분의 1 하면 x분의 1, y분의 1 더하고 싶을 거고. 그 다음에 나누면 지수끼리 뺄 거 아닙니까? z분의 1. 그쵸? 이게 바로 t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이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지수현상의 특징을 아주 제대로 이해해야 푸는 문제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야? 얘가? 2. 그죠? 2 곱하기 얘가 얼마예요? 나누기 얘가 얼마야? 8. 8은 얼마예요? 1이지. 몇 제곱해야 1 나와요? 빵. 그렇지. 어휴. 제대로 녹음이 됐을 거예요. 빵. 그죠? 따라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 얼마다? 빵. 빵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문제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기억나셔야 돼요. 지수 2항은 뭐가 된다? 역수로 가시면 된다. 지수 2항이 뭐라고요? 역수. 지수 2항이 뭐라고요? 역수. 맞아요? 지수가 역수가 됐다 뭐라고요? 2항했다. 그지? 됐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18쪽에 7-1번 한번 볼게요. 문제의 조건은 실수 ABC에 대해서 2의 A제곱은 3의 3승 27이죠. 그죠? 3의 B제곱은 5의 4승. 그죠? 맞습니까? 이때 ABC가 60일 때 OC의 제곱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아요?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그쵸? 좀 어렵죠? 맞아?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C잖아. C가 뭐야? 여기엔 지금 C가 없지? 아니 봐봐. 이게 진짜로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물어봐 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3개가 나오면 2개 갖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결할래? 이게 수학적 창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A와 B에 관련된 걸 줘놓고선
갑자기 C를 물어봤다고 이 새끼 웃긴 새끼잖아요. A, B를 가지고 설명해놓고서는 C가 얼만데 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C를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원칙일까?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기본적 아이디어죠. 이런 게 와닿지 않고 먼저 딱 떠오르지 않으면 수학은 계속 어려운 과목이 될 거야. 두 개 나왔는데 다른 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바꿔줘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C는 뭐가 되니? AB분의 60이야. 그러네. C는 AB분의 60이네. 그치? 일단 이거 가지고 출발을 할게요. 봐봐. 그러면 잘 봐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3을 이항하면 2의 3분의 a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죠? 왜냐면 결국 2를 3으로 바꾸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은 뭐로 나타날 수 있어? 5는 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3의 4분의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결론 낼게요. 그럼 5의 c제곱은 5가 지금 뭐니? 5가 뭐야? 3의 4분의 b제곱. 그죠? 3의 4분의 b제곱. 다시 질문. 그럼 3은 뭐야? 3은 뭐야? 2의 3분의 a제곱이죠. 따라서 2의 3분의 a제곱이랑 4분의 b제곱 곱하면 얼마가 돼요? 12분의 ab가 되네. 거기에 c 곱하면 얼마냐 이거지. 맞습니까? 아, 그럼 이렇게 안 바꿔도 되겠다. 그죠? 맞아?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여기 a, b, c가 나오겠네. 이렇게 곱하면. 따라서 뭐 이 상태로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거는 a, b, c로 그냥 바로 가져도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웃한 지수끼리 곱하면 2에 얼마? 12분의 a, b, c가 얼마다? a, b, c가 60이잖아요. 이거 뭐로 바뀌어요? 5로 바뀔 거 아니니. 따라서 2의 5승이 얼마? 32.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 최종적인 답은 얼마로 풀면 돼요? 32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8번. 자, 페이지 19쪽이에요. 필수 8번에 보면 세수 3루트 2, 3승근 2, 4승근 3, 6승근 5가 있는데 이 세수의 대소관계를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루트 2가 커요? 루트 3이 커요? 루트 2가 커요? 루트 3이 커요? 루트 3이 커지. 알맹이가 큰 쪽이 큰 거 아닙니까? 오, 왜 이래? 그죠? 원래 대답 안 하는 건가? 그쵸?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고개라도 끄덕해 주실래요? 네. 바로 차고 그래요. 아니 참. 봐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식의 루트를 봤을 때 누가 큰 쪽이 큰 겁니까? 밑이 큰 쪽이 큰 거예요. 그쵸? 왜냐면 생각해봐. 얘는 3번 곱해서 2 되는 숫자, 얘는 4번 곱하면 3 되는 숫자, 얘는 6번 곱하면 5 되는 숫자잖아. 이거 해볼 수가 없잖아요. 6번 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뭔데? 그쵸?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이때 밑을 통일해주는 걸 원칙으로 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본다면 지수를 통일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자, 첫 번째, 자,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는 2의 3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죠. 모든 루트는 분수지수로 바꿀 수 있었어. 얘는 그래서 3분의 뭐? 4분의 1승이었죠. 맞나? 줄이면 안 돼요? 5에 6분의 1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를 뭐야? 지수를 2배 해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해도 되죠. 얘를 1이면 2의 2제곱을 해주고 2분의 1 이렇게 해줘도 되죠. 상관없죠.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 밑을 다 얼마로 통일해 주는 거야? 아니 지수를 12분의 1로 통분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다 4를 곱하니까 얘는 뭐의 12분의 1승이 될까?
그럼 밑을 4제곱 해주면 되죠. 위에서 4제곱근을 했으니까 4분의 1을 했으니까 4분의 1을 했으니까 여기다 4 곱하면 얼마? 16 되는 거고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면 12분의 1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3의 3승은 그렇지 27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얘는 그렇죠. 2배 해주니까 12분의 1승 해놓고선 여긴 25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얘를 해석하면 12제곱 했을 때 16 되는 숫자고 얘는 12번 제곱했을 때 27 되는 숫자고 얘는 12번 곱하면 25가 되는 숫자라는 거잖아. 누가 제일 크겠어요? 얘가 제일 크겠죠. 누가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네. 그래서 순서대로 쓸 때 답을 쓸 때는 꼭 주어진 형태대로 써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6승근 5, 그 다음에 뭐예요? 4승근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대수판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쉬운 문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수를 통일하기도 어렵고 막 더하기 빼기가 곱해져 있으면 더하기 빼기가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다 실수 맞죠? 그래서 실수의 실전적 정의를 사용하셔야 돼요. 실수가 뭐라 그랬지? 그렇죠. 실수는 제곱하면 0 또는 양수였단 말이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고등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고1 때. 고2 때. 고1, 고2 때. 실수는 제곱하면 0 또는 양수.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야. 왜? 기본적인 걸 다 이렇게 증명하거든요. 맞아? 제곱하면 0 또는 양수. 그치? 그 다음에 실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어? 그렇지. 큰 거 빼기 작은 거는 양수.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음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이구, 사람이 짜증. 이게 실수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대소를 판단하기 좀 애매한 상태. 그쵸? 대소를 판단하기 좀 애매한 상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5가 커요? 3이 커요?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빼보면 되는 거야. 뺐을 때 5에서 3 빼면 얼마? 양수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럼 누가 큰 거야? 앞에 게 큰 겁니다. 알겠어요? 빼서 양수면 앞에 게 큰 거야. 빼서 음수면 누가 큰 거야? 뒤에 게 큰 겁니다. 알겠죠? 맞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궁금해서. 자, 페이지 20쪽에 나와 있는 필수 9번 문제예요. 문제가 너무 길어서 안 썼어요. 알겠죠? 자, 보면 문제 잘 봐. 어느 회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되고 T일이 지난 후에 하루 매출액 라지 T를 조사해보니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라지 T는 56 곱하기 K의 스몰 T 제곱 곱하기 10의 6승 1 이렇게 되고 K는 상수. 그래서 식이 하나 등장하죠. 뭐라고 지랄지랄 하다가 그 다음에 신제품이 출시되고 15일 지난 후 하루에 매출액이 8,400만 원이었다고 할 때 신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45일이 지난 하루의 매출액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식이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이거 뭐 몇만 광년 떨어진 별의 밝기는 몇 등급일 때 어쩌고저쩌고 온도에 따른 뭐 지랄하고 무슨 뭐지? 뭐 수소 이온 농도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나와요. 등대의 밝기 어쩌고저쩌고 하고 몇 미터 밖에서. 근데 이걸 누군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 쓱 갖다 놓고서는 대충 편집해서 니네 먹고 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세요가 아니야. 뭐 수소 이온 농도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수학 강사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지랄 하다가 갑자기 식을 하나 딱 줍니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이건 구조가 아주 정해져 있어. 그래서 최근에 문제 나오면 4점짜리로도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4점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이 문제 유형이. 근데 지금은 거의 다 3점 내지는 쉬운 4점 얘기가 돼요. 되게 쉬워요. 이게 보통 뭐냐면 얘가 식의 설명이야. 위에 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식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식의 설명을 식에다가 뭘 붙이냐면 주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주석이 뭔지 아시죠? 딱 해가지고 뭐라고 달아주는 거 있죠. 설명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식을 딱 주고 나서 진짜로 지랄 하면서 얘가 뭐야? 문제가 돼요. 그럼 문제는 주석에 맞게끔 대입해 주시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 자, 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지 T는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식이. 그래서 56 곱하기
KT 제곱 곱하기 10의 6제곱 원이래요. 그쵸? 사실 이거는 그냥 뭐야? 6제곱, 10의 6제곱 공 6개죠. 공 6개가 뭐야? 100만 100만 원을 뜻하는 건데 뭐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죠. 자, 그리고 주석을 붙여준다고 그랬죠. 시계 설명 다시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되고 T일 후, 그쵸? 그럼 T가 뭐야? 출시되고 나서 경과일수를 말하겠죠.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어렵게 안 써도 돼. 경과일, 지난 일, 뭐 며칠 후,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누구 보여줄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라지 T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하루 매출액이래.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K는 상수라고 돼 있죠. K는 상수라는 얘기는 K는 변하지 않는 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또는 아니면 K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둘 중으로 나눠요. 그래서 반은 K를 구해야 되는 문제고 반은 K를 구하지 않는 문제의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이제 시작이 돼요. 신제품이 출시되고 15일 지난 후 하루 매출액이 얼마래요? 8,4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8,400만 원이면 84 곱하기 10의 6승이죠. 8,400만 원, 그지? 그 다음에 56 곱하기 KT 경과일이 얼마래요, 이거? 15일, 그쵸? 이게 15일 곱하기 10의 6승이 성립한대.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요? 10의 6승, 10의 6승 그냥 날려버리고 고민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정리가 끝났어요. K의 15제곱이 얼마 나와? 넘어가니까 56분의 84. 56분의 84 얼마예요? 나눠지나? 28? 28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3이에요. 맞습니까? K의 15제곱이 2분의 3이래. 동의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봐. 두 번째. 그러면 56 곱하기 출시하고 며칠 후? 45일. K의 45일 됐을 때 얘가 얼마냐 이거야. 100분의 x. 이거 얼마게 이거잖아. 야, 근데 K의 15제곱이 2분의 3이었죠. K의 45는 15의 몇 배? 3배. 그치? 그럼 양변을 세제곱해주면 양변을 세제곱하면 K의 45제곱이 얼마라는 거 우리 알겠어? 세제곱해봐. 얼마? 그렇지. 8분의 27이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56 곱하기 뭐? 8분의 27 곱하기 10의 6승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거 8로 나누죠? 나눠지네. 얼마야? 7. 7 곱하기 27 얼마야? 7, 7에 49. 7이 18. 맞나? 10의 6제곱.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니까 900만 원, 8천만 원, 1억이 뭐야 얼마? 1억 8,900만 원. 그쵸? 삼성인가 보다. 45일 지났는데 하루 매출액이 1억 8,500만 원이네. 부럽다. 그치? 하루 매출액 1억 8,500만 원. 좋네. 그러면 중소기업이네. 그치? 삼성까지는 안 되겠네. 맞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냥 이 문제의 유형은 뭐 쉽건 어렵건 똑같아요. 시계 설명이 나오면 그 시계에다가 설명에 맞게 주석을 붙여주신 다음에 문제를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 이해되십니까?